저기 얘네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그럼 신라고 백제고 전쟁 그 막 치열하게 다 뻥이에요. 없었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그 대군을 끌고 거기 가려면 백두대간을 못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넘어가냐? 옛날에는 저기 해전으로 해서 가는데 해전 배 타고 대군을 끌고 갈 만한 그런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서로 백제도 뭐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그때 생각도 옛날에 없었고, 신라도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갈 수 없는 딴 나라였어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옛날에 싸웠잖아요. 나중에 당나라하고 또 그때 싸우지. 그 전에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국경에서 만날 일이 없어. 그 백두대간을 어떻게 넘어가? 뭐 예전에 영화 보니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막 싸우고 역사실에서 뻥이에요. 그런 적 없어. 될 수가 없어. 다 뻥이에요. 나중에 후대 역사학자들이 뭔가 좀 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지어낸 거야. 소설 쓴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없던 일을 소설 쓴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후대 이제 교과서도 실리고 영화도 올리고 그런데, 그래요. 싸우고 싶어도 고구려하고 신라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백두대간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 옛날에 넘어가다가 죽어. 넘어가지도 못해.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싸웠을까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그냥 역사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진짜 역사인 줄 알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제가 책으로 같은 거 보는 거를 천신들이 굉장히 이걸 저한테 말리더라고요. 왜냐면 다 이게 가짜, 내가 뭔 소리냐고.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진짜지. 니네들 매일마다 되게 뻥쟁이잖아. 이끼들아, 천신들한테. 니네들 뻥만 튀잖아. 니네들은 뭐 어떻게 듣냐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는 거야. 옛날에 이게 상황이 그 당시에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당나라가 그때 오기 전에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 백두대간은 옛날에 넘어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군대가 어떻게 넘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다 또 길어졌네. 김제 와가지고 김제 이쪽 문화, 그러니까 여기가 초승달이었는데 얘가 초승달이네. 이거 알고 지은 건가 모르고 지은 건가? 여기 문화회관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 이게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아로져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딱 초승달 모양이네. 왜 초승달 저걸 하냐면, 보통 토성을, 옛날엔 토성을 많이 짓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성이나 석성을 지으려면 탄소강이 나와야 석성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고요? 석성은 돌을 다듬어야 돼요. 근데 청동으로는 돌을 못 다듬어요. 그 청동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비석 같은 거 돌을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기술이 뭐가 나냐? 철 기술이 어디까지 와야 탄소강까지 와야 돼요. 탄소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저기 청동은 주석과 저기 구리가 합성이 돼서 청동이 돼서 단단해지는 물질이라서 청동인 건 다들 알고요. 나중에 이제 철이 언제 나오냐면 한나라 할 때 한무제 때 나와요. 그때 이제 저기 얘가 뭐 이것저것 한무제가 많이 미뤄져요. 이런 과학기술, 지금은 과학기술 연구를 많이 이거를 저기 미뤄져요. 이게 재정을.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것들이 발명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화약. 원래 저기 화약이 불로초를 한무제가 죽을 때까지 이 한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기 방사들한테, 그 당시엔 방사라고 해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연구원들한테 한번 우리 불로초를 한번 만들어봐라. 불로약을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불로불생의 약을 만들어봐라 해서 이제 얘들 이것저것 만들다가 얼떨결에 만든 게, 약을 만드는데 얘가 막 불에 탔는데 뽕 하고 터지는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기 체제도 바뀌고 저런데 그게 화약이에요. 화약이 그래서 그때 한무제 때 나오고, 그때 이제 무슨 기술이 발달하냐면 가마 기술이 발달해요. 가마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는 이게 바깥에다가 불을 지피면 불이 다 밖으로 새나가지고 열이 높게 안 올라간대요. 근데 가마 같은 게는 불을 안에서 응집을 시켜요. 열이 못 빠져나가게. 그러면 막 1000도, 2000도, 3000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열을. 그러면 옛날에는 1000도 이상까지 1000도 정도까지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금속 같은 거 이게 만드는 것도 한계에서. 근데 철을 만들려면 우리가 저기 철광석을 뽑아내려면 한 2000도가 넘어야 돼요. 철광석에서 2000도에 열을 가하면 철이 이제 액체화 돼가지고 줄줄줄줄줄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럼 흘러내리는 것 같다가 이제 다시
그걸 이제 이게 녹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띵띵띵 이제 저기 대장간 보면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걸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켜요. 왜 그 때리는 변형을 처음엔 주조가 발달 않고 이렇게 단조라 가지고 때리는 게 왜 발달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금속이 발달하면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는 이렇게 두드리면 금방 변형이 돼요. 처음에 인류가 이런 말 하면 이게 사상이 안 나는데 동보다도 먼저 쓴 금속이 금하고 은이에요. 자연 상태의 금하고 은이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많아요. 쉽게 이게 채집이 가능했어요. 옛날 동이 더 채집하기 힘들고 변형시키는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나중에 했는데 처음에는 금이 발달해요. 예전에 금속재를 저기 쓸 때 무기 같은 거 쓸 때 처음에 우리가 청동기라게 동을 쓴다고 하잖아요. 청동과 우리가 알기에는 저기 석기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금과 은이 있어요. 그래서 은이에요. 은이 그 은이에요. 이제 금속의 그 성향은 왜 이게 은이 왜 발달하냐면 이게 차원계하고 12종족까지 다 들어가는데 은나라가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지만 은나라가 천신계 소종족이 세운 나라예요. 소종족이 금속을 잘 다뤄요. 마치 영화에 보면 호빗에 나오는 호빗이나 이거 무슨 저기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 저기 무슨 저기 그 땅따리 그 난쟁이 있잖아요. 걔네들 광산에서 살잖아요. 걔네들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약간. 그래서 광산에서 철 같은 거 이런 금속 같은 거를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내요. 그리고 합금, 티탄, 메탈 이런 합금 기술이 이게 발달돼서 천지.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 상태에서 먼 금과 은 덩어리가 발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는 전 문명들이 이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은 같은 데 이런 은행 같은 데다 이게 보관을 따로 해요. 덩어리로. 그럼 나중에 그 문명이 이제 저기 다 멸망하고 다음 문명이 이제 다시 발돋움 할 때 그때 그 덩어리에 그 금과 은을 발견을 해요. 금을 먼저 발견하죠. 금은 변형이 안 되고 그러면 액체처럼 이제 나중에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 갖다가 발견해 이제 그걸 갖다가 하니까 얘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단단한 돌 같은 걸 막 이거를 때리니까 얘네들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야. 금이. 그러니까 최초의 금속을 우리는 금을 먼저 써요. 금을 먼저 발견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넘어가요. 동도 전 문명들이 덩어리로 다 이게 쌓아놓은 데가 많아요. 그걸 한꺼번에 발견하니까 쉽게 저기 그 문명이 발달했던 거의 선사했던 문명이 그걸 갖다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철은 녹이 쓸어서 산화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그렇게 발달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원론적에서 한무제 때 이게 이게 그렇게 발달을 해요. 아유, 내가 이런 데도 강의를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겁나게 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화살에 맞아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맞아, 어디까지? 맞아. 이게 금속의 기술의 발달을 여기 들어온다. 잠깐만 내려가겠습니다.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자꾸 니들 일로 다 가라고 하자. 아이고, 나 이러고 그지 같은 새끼들. 아이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무제 때 그 금속이라는 게 가마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도자기가 나와요. 옛날엔 도기를 썼어요. 도기가 뭔지 아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항아리보다 더 낮은 단계의 그 기술이에요. 우리가 잘 보는 항아리 말고 그걸 토기. 그냥 흙을 갖다 구운 걸 그냥 대충 구운 걸 토기. 거기서 약간 발달한 게 도기. 이제 자기하고 도기하고 중간 정도가 이제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보면. 이제 자기가 맨들맨들하고 이게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이 흙을 갖다가 굽는데 이게 굉장히 고연료에서 구워야 돼요. 그 입자가 안에 이게 가는 저기 공간이나 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면 퍼져버려 안에서 그 고연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흙을 다루는 기술도 뛰어나야 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저기 막 저기 막 1000도, 2000도, 30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가마 열에서 이게 달궈야 이게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마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가 먼저 나와요. 자기를 이게 처음에 토기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고열로 구우면 어떻게 하고 만들어가지고 가마를 이게 보강해가지고 고열을 해가지고 토기를 넣으니까 이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한무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가 그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면서 이제 뭐가 발달이 되냐 같이 옛날에는 철광석에서 이 철을 뽑아내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그 열을 그거를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암석에 박혀있는 철들이 이게 암석에 있잖아요. 그럼 철광석에서 이게 철들을 순 철들을 이렇게 녹여내려면 열이 막 2000도 3000도까지는 물처럼 액체화 시키면 막 3000도까지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뽑아내려면. 근데 철이 다 강하잖아요. 저기 기존에 있던 저기 청동보다. 뭐다가 이게 저기 금속을 하다가 청동보다 더 강하잖아요. 나중에 이거 따로 다루겠는데 왜 저기 왜 금자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무제 때 이제 그 청동해가지고 철이 발견돼요. 철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이제 철이 있고 철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하이테크로 이제 올라가는 게 무쇠예요. 우리가 무쇠라고 많이 하잖아요. 무쇠가 뭐냐면 이제 두드려 패가지고 이게 두드리면 단조라고 하죠. 단조를 하면 얘가 단단해져요. 이게 여기가 무쇠예요. 그 다음에서 더 한 단계 더 단단해지면 뭐냐면 여기에 탄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탄소강이에요. 숯불에다가 이게 단조를 할 때 대장장전 숯불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뺐다 하잖아요. 이게 탄소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모르고 숯불에다 넣으니까 더 단단해지더라 해가지고 이제 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숯불에다 넣으면 탄소가 이제 이게 스며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게 탄소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냐 FE 철 FE 그냥 기호를 쓰겠어요. 금이라고 하면 금이 원래 포괄적인 모든 금속을 다 금이라고 예전에 동양을 하기 때문에 FE 화학기로 철을 갖다가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이게 저기 액체 상태를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그냥 쓰면 약해. 그러면 무쇠로 만들면 얘를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얘를 갖다가 이게 그냥 철 덩어리 상태면 안에 이게 공간들이 이게 스펀지지 안에 저기 공기층이나 무슨 불순물이나 공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불순물이나 이런 공간 같아. 그러면 약해지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메워요. 철로 다. 그 메우는 작업을 우리가 이게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망치로 뜯으면 그 공기층 그 자리가 없어져요. 아, 여기에 찻집이 있었네. 아, 예술 예담 치료가. 아, 이런 데가 있었네. 지금 성산 따라 제가 돌면서 지금 하는데 예전에는 이건 확실히 아니고 꽃게이구나.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철제가 해도 농사에다 함부로 못해. 왜냐면 귀한 금속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농기구로 많이 사용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그랬어요. 왜냐면 철이라는 자체가 이게 금속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쇠라는 게 이게 두드려 패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공간이나 공간 같은 게 없어져요. 두드려 이제 패는 과정에서 이게 단조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두드려 패면서 이게 공간이 없어지니까 철이 당연히 그 철 도구가 더 단단해져요. 두드려 패는 과정에서. 이게 무쇠예요. 무쇠 작업이 그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담금질을 이제 한다고 죠. 이게 탄소강을 갖다가 이제 이게 물에 하여튼 우리가 숯불에다가 옛날 대장자 되면 숯불에다 잠깐 이렇게 담궜다가 다시 두드려 패고 숯불에다 넣고 또 두드려 패고 이러 하잖아요. 이게 탄소강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탄소강이 이제 그것도 한나라 때 이제 그걸 다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고 옛날 중원이 고구려였나?
부여였나? 하여튼 이 고구려가 그 기술을 빼내려고 굉장히 많이 이게 하는데 겁나게 고생을 많이 하죠. 그때는 고구려가 아마 연대가 지금 아마 있었는데 한나라가 있을 때 고구려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예요. 고구려가 그 한나라의 그 저기 연나라라고 해야 하여튼 고구려의 그 한나라의 그 저기 뭐냐 무쇠 기술을 그 당시엔 상소관까지 안 나오고 무쇠까지 나왔어. 한무제 한나라 때 무쇠 기술을 이걸 갖다 어떻게 그거를 빼내려고 스파이들 겁나게 많이 보는데 스파이들이 겁나게 많이 죽어요. 그 기술을 빼내려고 다. 근데 고구려는 나중에 이제 저기 저기 철기 문명으로 이제 그걸 알아내가지고 이제 그 스파이들이 가서 기어이 빼내가지고 이제 그 세계 문명으로 무기화 체계로 이제 이거를 고구려도 되는데 그 전에는 한나라가 저기 철제 문명이었고 여기는 저기 청동문화에서 고구려는 고구려하고 한나라 군대하고 붙잖아요. 칼을 땅 하고 마주치잖아요. 칼이 그냥 이게 좀 이게 또 약간 또 픽션을 좀 약간 오버를 하자면 그냥 저기 마치 가래떡이 그냥 부러지듯 이게 쪼개지듯이 쪽쪽해져요. 그냥 청둥검이 그냥 싹 쓱싹 하고 잘라져. 청둥검이 이게 저기 무쇠검하고 청둥검하고 같이 이게 땅 치잖아요. 그러면 쑥 하고 그냥 저기 그냥 떡 잘려다가시 쑥 잘려요. 청둥검이. 그럼 무기체자가 원체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그때 그 기술을 빼기해서 고구려에서 굉장히 이게 스파이들이 많이 죽어요. 이게 나라의 이게 전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걸 해요. 뭐다 이렇게 하냐. 아, 맞아. 다시. 원론적으로. 저 이제 금속에 대해서 간단히, 나중에 금속에 대해서 따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냥 이 정도면 됐나?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왜 저기 신라가 김이 세금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거는 다, 그냥 역사 소설 픽션이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옛날 역사는 다 픽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라가 김치성이고 김이 금속할 때 금할 때 그 김이고 옛날에 은나라도 그 금속이에요. 은이랑 금속. 은허 문명, 은들이 많이 있다. 은이라는 건 그 당시에 금속 모든 자체를 다 은이라고 했어요. 이게 금속에 분류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단단한, 이게 돌은 아닌데 단단하다 싶으면 그냥 다 금속이야. 그냥 금속 취급에 은이라고 이제 시대에 따라 배네요. 그래서 금속의 이름은 은을 해가지고 은나라가 됐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한자가 하면서 이제 세금자가 나중에 이제 그 은나라가 멸망하고 나온 것 같아. 멸망하고 이제 우리는 금속의 나라다 해가지고 세금자를 갖다가 이제 요걸 써요. 세금자를 써요. 신라가. 그래서 신라는 멸망한 은나라가 세운 왕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반박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김제에 와서 신라에 대해서 한번 패망한 신라의 왕조 얘기를 하다가 이 신라가 어떻게 그러면 생겼는지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신라는 은나라의 망한 왕조들이 세운 나라가 신라, 금성, 금나라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 얘기가 재밌으셨나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걸 진실이라고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픽션이라고 그냥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차곡차곡 여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거를 찾아보세요. 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한, 신라의 김씨 왕조의 이 이야기는, 역사 픽션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 네.